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4대 회계법인 취업은 넓어졌습니다. 회계사 연봉 몇 년 차에 얼마다 이런 건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빅4에서 채용을 많이 하는지, 연봉 왜 이렇게 올리는지, 언제까지 올릴지 이거 알려면 백그라운드 알아야 하거든요. 회계법인의 치열한 내부 사정 이렇게 알려드리는 곳 없습니다. 올해 회계사 1,100명이 합격했어요. 그 중에 3일이 385명, 3정이 390명 뽑았습니다. 한영 200명, 안진 170명이에요. 바로 작년에 200명대를 뽑은 거랑 비교하면 4대 회계법인이 싹 다 쓸어간 거고, 그 중에서 1, 2위가 사람을 다 데려갔어요. 업계 탑을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회계법인 취업은 넓어졌어요. 물론 회계사 되는 게 주관하긴 하죠. 채용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나이, 학력이 중요하다고 알고 계실 텐데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회계사 시험 합격한 건 모든 사람 다 똑같아. 뭐 4년째 되면 나왔으면은 뭐 학력이 거기서 더 나아가지 얼마 남겠어요. 저희가 올해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면접을 봤어요. 나이도 뭐 한두 살 뭐 많고 적은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채용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플러스 알파로 그 사람이 뭘 더 갖고 있는지, 업무를 열심히 하겠다는 열정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뭔가를 전문성이 있다든지, 심지어 저희는 경영학과 나온 사람보다 공대 출신, 그 다음에 인문과학 출신, 그런 사람들이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저희는 훨씬 더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봐요. 오히려 그게 메리트가 될 수 있어요. 1, 2위가 신입을 왜 이렇게 많이 뽑냐고요? 이것저것 문제가 밖으로 다 얽혀 있습니다. 복잡해요. 원래도 귀한 몸이었는데 회계사가 엄청 귀한 몸이 된 겁니다. 회계펌은 프로페셔널 펌이잖아요. 사람이 재산인 곳이죠. 그러니까 올해 4대 회계법인이 연봉 올려주고 중간 성과급 주고 휴가 주고 그런 거예요. 이랬는데도 빅4가 엄청 돈 들여서 수습기간 2년 끝내놓으면 다른 회계법인이나 중소가 홀라당 데려가기도 해요. 조건이 터무니없이 좋아요. 이거 이따가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신외관법 도입을 빼놓을 수 없어요. 다들 아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신외관법 이전에는 감사 클라이언트를 얻기 위해서 영업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신외관법 덕분에 이런 영업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이제는 나라가 감사 클라이언트를 지정해줘요. 회계법인이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중소중견도 이제 일감이 알아서 척척척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요새 신기한 트렌드가 뭐냐, 중견 중소가 4대 회계법인 사람들을 엄청 데려가요. 여러분 3년 차만 돼도 메일이 쌓일 겁니다. 여기저기서 오라고. 계속 오퍼도 들어오고 있고 어제도 들어왔고 막 그런 식으로 정말 여기가 이동이 자유로운 곳이긴 하거든요. 타법인에서 계속 메일을 사내에 돌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경력직을 원한다, 계속 리크루팅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동료 메일을 전사에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중소에서도 이제 품질 관리를 해야 하는데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4대 회계법인에서도 웃돈 주고 사람 자꾸 빼가는 거죠. 자, 신회관법 덕분에 피감사법인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수수료 올라갔죠. 회계법인들 살림살이 나아졌습니다. 회계사들 책임은 무거워졌지만 까오가 살았어요. 나 회계사인데 말이야. 거기에다가 주 52시간 근무가 회계사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이젠 야근해도 수당 나오죠. 초과 근무하면 그만큼 휴가 줘야 합니다. 회계사들도 클라이밍도 하고 필라테스 할 시간 생기나요? 이 어마무시한 퇴사를 보세요. 30%대입니다. 회계사 인력난인 이유가 있죠. 빅4가 절실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전 회계사들은 회계사가 되면 평생 회계사로 살았어요. 요새는 정말 다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러실 텐데 요새 회계사들 넥스트 스텝을 항상 생각해요. CPA 따도 회계사가 평생 직장이 아니라 그냥 회계사 라이센스 정도로 쓰이는 거죠. 2년 수습하고 나서 갈 곳이 너무 많아졌어요. 반대로 회계펌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을 최대한 지켜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어떤 업종으로 가느냐? 회계사 업무가 감사, 자문, 세무가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회계사가 되면 각 부문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분야에 따라 이후 커리어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감사 파트. 감사 부문은 신외관법 도입 이후 워라밸이 제일 나아졌어요. 영업 안 뛰어도 일이 지정되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영업 뒤로 저녁에 술자리 2번 갔어, 이런 거 이제 없어졌습니다. 거의 공무원이에요. 대신 일 잘못하면 이제는 철컹철컹. 왜냐면 신외관법 도입 이유가 분식회계 이런 거 안 됩니다. 이제 얘네가 좋은 게 감사 파트너로 계속 일할 수도 있지만 기업에서 CFO로 너도 나도 찾아요. 왜냐면 감사 업무 10년 하면 웬만한 회사들은 빠삭합니다. 자문 파트도 있죠. 딜 부문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사모펀드 가고 싶죠? 그럼 자문 파트로 오세요. 여기는 기업의 M&A 실사, 가치평가 업무를 주로 합니다. 그러면 뭐가 좋겠어요? 인적 네트워크가 아주 빵빵해집니다. 딜하면 주체들이 진짜 많잖아요. 기업도 만나고 사모펀드 만나고 로펌도 만납니다. 골드만 삭스 못 간 거 아쉬워하지 마세요. 다만 회계는 기본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골프도 잘하면 금상첨화죠? 이런 분들 무조건 자문 파트입니다. 나중에 김앤장으로 갈 수도 있고 PE, 증권사 골라가세요. 위에는 걸리지 마시고. 세무 파트는요, 어려워요. 시험 칠 때도 어려웠죠? 배워도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성 하나는 최고입니다. 평생 밥벌이에요. 견뎌내시고 버티면 볕들 나옵니다.
스타트업 그냥 가지 마시고 회계법인 쿠션 치세요. CFO로 가서 바로 임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다양한 길로 빠질 수 있어서 빅4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리텐션하기 힘든데 심지어는 중견 중소펌으로 가는 길도 있어요. 아까 중소펌들이 조건을 어마어마하게 제시한다고 했잖아요. 3개월만 일해라, 1년치 연봉 주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혹하는 조건이죠. 빅4만큼은 못 줘도 워라밸은 챙겨주니까 젊은 회계사들이 은근 많이 간다고 합니다. 이제 빅4 간의 이동도 많고 이제 조금 더 작은 법인으로 가시기도 하고 인더스트리에 가서 조금 더 다른 업무를 수행해보고 싶다 아니면 9 to 6라는 정해진 시간에만 근무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기업으로도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궁금증도 많더라고요. 3일이 1등인 건 알겠는데 나머지 회계법인은 서로 뭐가 다른지, 진짜 중소펌들이랑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이요. 물론 중견 중소펌이랑 빅4는 다르긴 하죠. 리딩펌들은 수익이 좋으니까 연봉이나 처우가 더 좋아요. 아무래도 규모 차이가 있으니까 중소는 한 명이 일해야 하는 양이 많고요. 처음 입사해서 2년을 트레이닝 받는데 중소는 그런 걸 감당하기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스타트는 웬만해서는 4대 회계법인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또 막상 4대 회계법인에서 주니어들끼리는 큰 차이가 없답니다. 연봉도 거의 비슷하고 복지도 고만고만합니다. 신입이야 시키는 일만 하면 되니까 하늘도 비슷하고요. 대신 업계 분위기가 다르죠. 회계법인들의 이런 분위기에는 히스토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3일은 50년째 업계 1위 리딩펌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요번 사례죠. 다른 회계법인은 서로 붙였다 됐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3일은 쭉 하나의 3일이었습니다. 즉 여러분은 파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거 생각보다 중요한 거 아시죠? 라인 타는 고민 없이 일만 하면 돼요. 근데 잘해야 해요. 철저한 성과주의, 이게 3일입니다. 삼정 언제 이렇게 커졌죠? 너무 조용해서 신경 안 썼는데 업계 1위 넘봅니다. 이것도 히스토리가 있어요. 한때는 여기도 파벌이... 하지만 김교태 회장님 무서워요. 근 10년 동안 강력한 리더십으로 삼정이 똘똘 뭉쳤습니다. 3일도 인정해요. 저기 체계가 안진 풍파를 많이 겪었어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회사가 뒤숭숭해졌죠. 클라이언트 뺏기고 직원 나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됐는데 안정도 됐는데 세상이 이미 바뀌었네요. 3일 삼정은 저 멀리, 심지어 언제 한양이 여기까지 왔지? 안진이 고생하는 사이 한양이 따라붙었죠. 한양 무섭습니다. 사람 엄청 데려왔어요. 조직 키우고 이제는 확실한 빅4에 들었죠. 근데 서로 친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그래도 안진이 있잖아요. 같이 힘내봅시다. 입사하기 전에 이런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알아두시면 확실히 적응하실 때 일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회계사 지망생들도 그렇고 신입 회계사들도 그렇고 파트너들도 다들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앞으로도 이 업계는 많이 변할 겁니다. 이제 변화의 시작이에요. 시대도 변하고 법도 변하고 사람도 변했어요. 변화에 어떻게 발을 맞춰갈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3일 삼정에 한마디씩 듣고 가시죠. 공부를 하루하루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자기가 작아 보이고 되게 우울감에도 많이 빠지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수험 생활을 돌아봤을 때 하루의 행복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점심 먹을 때라든지 그냥 행복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오늘은 고기가 진짜 맛있네? 약간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고, 하루하루 이렇게 버티다 보면은 결국에는 합격 반드시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3일 회계법인에는 굉장히 좋은 회계사분들도 많으시고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합격하셔서 필드에서 열심히 같이 업무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저희 법인 좋아요. 저희 법인 좋습니다. 저희 법인 좋고요. 수험생과 회계사가 아니라 이제 지원자와 저희 리크루터의 관계로 만나 뵙길 고대하고 있고, 그 후에는 회계사와 회계사로 전문가와 전문가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스튜디오 퍼즐이었습니다.